안녕하세요. 형통상담소의 루터 선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들 친구 아버지 집에서 전세로 살았는데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계약서 없이 말로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참 난감하시죠? 가족이나 아는 분과의 약속에서는 믿고 하는 일이라며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런 약속 안 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드릴게요. 계약서가 없어도 말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당사자끼리 말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정식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를 구두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종이에 쓴 계약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런 구두 약속을 인정한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집주인과 말로만 전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그런 약속 안 했다고 하자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은 비록 말로만 했지만 분명한 약속이었다며 그분의 손을 들어줬어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도 있는데요. 이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계약서가 있고 없고보다는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옮기고 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니까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곤란해지죠. 그러니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으로 한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되찾으려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보증금을 실제로 줬다는 증거. 가장 좋은 증거는 은행에서 돈을 보낸 기록입니다. 통장 내역이나 인터넷 뱅킹 화면을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돈을 보낼 때 메모란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이라고 적어두시면 더 좋습니다. 돈을 보낸 뒤에는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증금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보내세요. 상대방이 잘 받았습니다 라고 답장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증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주셨다면 꼭 영수증을 받으세요. 영수증에는 언제, 얼마를,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그리고 받은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았다는 증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고지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가 있다면 더욱 좋고요. 없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나온 고지서와 본인이 낸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 주소로 온 우편물들도 중요한 증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편지, 국민연금, 안내문, 은행카드 고지서 등등. 본인 이름으로 그 주소에 온 모든 우편물을 모아두세요. 집 안팎 사진도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본인 물건들이 있는 집 안사진이나 대문 앞에서 찍은 사진 등이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으로 찍으면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더 좋아요. 대화 기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집주인과 나눈 전화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전화 녹음은 당사자 중 한 명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다만 중간에 편집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에서는 상대방이 대답한 내용이 특히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동의 표시가 있으면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변 분들의 증언, 이웃분들이나 가족, 지인분들이 여러분의 임대차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증언을 부탁할 수 있어요. 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준비하셔야 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하세요. 1단계 내용 증명 보내기. 내용 증명이라는 건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고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재판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이제 정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내용 증명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보증금을 얼마 줬으며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내용을 명확히 적으세요.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넣으시고요. 2단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원래 살던 집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야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살았다는 증거와 보증금을 줬다는 증거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에 소송하기.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 심판이라는 걸 이용하세요. 절차가 간단하고 빨리 끝납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이 넘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일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평화로운 방법 조정 신청. 특히 가족이나 아는 분과의 문제라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먼저 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서로 싸우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충분히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잘 모으는 것이에요. 어르신들께 당부드리는 3가지.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중요한 약속은 문자 메시지로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오늘 보증금 얼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간단히라도 보내두시면 됩니다. 둘째, 문제가 생기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증거부터 모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시청, 구청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마지막 유의사항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설명드린 것이고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내용에 따른 행동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